현재 일본에서는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의 세금 구조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구조를 나열해 보면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길어지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일본의 세금 구조의 큰 부분만 설명하자면 크게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는데요. 소득세는 보너스 없이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 500만 엔이면 소득세가 20% 즉, 연 100만 엔이 되므로 매달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33만 엔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소득의 10%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일본은 정말 세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웬만한 직장인이면 내 월급의 20에서 30%는 그냥 떼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연봉 총액만 믿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적자가 나실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매달 월세 내고 식비 지출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통장이 텅텅 비어버리니 일본의 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가져가는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노와 절망을 느끼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커뮤니티에서는 자국의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열띤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은 주말에 생활보호와 여가를 즐길 여유는 없다. 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답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이 너무 우대되는 현실이지. 너무 슬프다. 연봉 200만 엔에서 600만 엔은 회사의 착취. 연봉 600만 엔에서 2천만 엔은 나라의 착취. 일본은 정말 힘들구나. 난 해외로 떠날게. 세금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소고기 덮밥집이나 길거리 소바도 너무 비싸서 마음 편하게 먹지를 못하겠어. 소득세와 주민세만 3할에 가깝고 이에 사회보험과 소비세를 넣으면 5할을 넘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데? 똑똑한 놈들은 정말로 돈을 소비하지 마라. 5천만 엔 가깝게 돈을 모아서 세율이 낮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낮은 연봉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거다. 기름도 거의 절반이 세금이지. 눈 뜨고 소매치기 당하는 기분이야. 연봉 1천만 엔 받는 사람들이 분노를 느낀다고? 부럽네. 그것만 있으면 일본에서 도망갈 수 있잖아. 연봉 200만 엔 받는 현실은 일본의 절망에도 도망치기 위한 돈이 없어서 참고 살고 있는데 말이야. 연봉 500만 엔이지만 역시 세금은 비싸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후생연금과 주민세. 이 2가지로 50만 엔 이상 쓸어가는데 이것들에 비하면 소득세는 귀여운 정도지. 우리의 고액 연봉자들은 대부분 해외로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네. 그 정도로 일본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건가? 정말로 식비를 철저히 깎지 않으면 생활이 파탄날 것 같아. 싼 밀가루로 우동을 해먹고 피자를 굽고 쌀을 먹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중이야. 정말 힘들고 눈물 나오네. 가끔 거리에서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저렇게 여유롭게 외식하고 있을까 하고 바라만 본다. 너무 슬프고 부러워. 자, 내가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소비를 일절 안 하고 꾸준하게 돈을 모은다. 돈을 모으고 이민 갈 나라를 선택한다. 이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야. 한국에서도 이 정도의 세금을 가져가지는 않겠다. 난 지금까지 일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였네. 난 정말 내 나라를 사랑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 지치고 힘이 든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싶을 정도야.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옛날에는 아이 많이 낳고 키웠잖아. 이렇게 불평하는 애들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사소한 일까지 참견하고 투정하겠지. 지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어른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지원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생각을 하란 말이야. 결국 무엇에 돈을 쓰는가 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사교육비가 아닌가? 이 2가지가 없으면 여유 있을 텐데 말이야. 정부에서도 세금의 용도를 정밀 조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어?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집, 차, 고등교육이라도 돈이 별로 안 들어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돈이 더 들어버리니 여유 있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 세금 착취 비율을 멈추고 싶으면 너희들이 선거제도를 잘 이용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이 나라 시민들은 그것을 잘 이용할 인재들이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면 좋다고 생각하겠지. 솔직히 말하자면 서구 선진국에서도 일본을 극찬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아. 치안도 좋고 서비스도 최고이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만약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된다면 틀림없이 일본이 그리워지게 될 거야. 나는 일본은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도 모르고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바보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연봉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야. 나는 국립대 복지계 대학 석사까지 가서 현지의 개호시설에서 8년 일했지만 매일 서비스 잔업, 2일 연속 야근하는 것도 있었고 월 1회는 복지 전시회나 지속적으로 시설의 행사에 동원되었고 그것은 강제적인 봉사 같은 거니까 당연히 무급이었지. 월급도 24살에 17만 엔 받았고 몸이 안 좋아져 31살에 그만두기 직전에 월급이 19만 엔, 보너스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인생은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초등학교에서 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고 놀았던 기억은 하나도 없어. 나는 솔직히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연봉 1,000만 엔 받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매일 고생하며 일해도 연봉 200만 엔밖에 못 받는 현실이니까 말이야. 인생의 행복을 좋은 생활에 두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좋은 생활이란 것을 고가의 물건이나 서비스 혜택 같은 것에 의미를 두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 거야. 난 지금 40살인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가치관이 남과 비교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사람과의 양호한 소통과 관계야말로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 일본은 예전부터 중산층 이하의 과대 부담에 의한 복지 국가 중 하나였어. 연봉 1,000만 안팎은 가장 세금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야. 단, 그 부담에 의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빈곤층이 아니라 부유층이지. 법인도 개인도 부유층의 세금 경감이 급진한 이상 일본의 세금 제도는 이른바 일반 서민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 세금 제도인 거야. 요컨대 신분제인 기득권 호송선담 방식인 것이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인 것 같아. 한국인들은 정부가 내린 방안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국민들이 단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척해 나갔잖아. 한국을 무시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 분하지만 우리도 한국 시민들의 이러한 점은 본받고 배워야 해.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